뭐 음압병동인데 왜 다인실이냐, 1인실을 달라, 왜 나를 가두냐, 옥상 어디냐, 창문 어디냐, 나 뛰어내릴 수 있다, 여기 감옥이냐, 영양제 달라는 분들도 있고 반찬 바꿔 달라고 투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나 담배, 과일, 삼계탕 등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프뉴즈를 막 바닥에다 뭐 뿌려놓는다거나 이제 드린 수건을 막 바닥에 던진다거나 심지어 팬티까지 빨아달라고 필요 없는 게 없냐고 물었더니 여자요 라고 답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자, 애청자 여러분 혹시 이 인터뷰 기억나십니까? 지난 8월에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와 인터뷰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 시점에 도달을 했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돌아볼까 고민하다가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를 했던 분들 가운데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고 이후의 상황도 점검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 주에 두 번씩 모두 네 분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그 첫 주인공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분인데요. 그때도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도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넉 달 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잘은 못 지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8월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입원실이 꽉 차가지고 지금은 190여 명이 입원해 있고 네. 전에는 경증 환자만 본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환자가 유증상자도 되게 많이 늘고 전국에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전원이 어려워서 중환자도 있고 중증도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8월에 인터뷰할 때는 이제 환자가 늘면서 1인실에 2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4인 10실까지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뭐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네, 지금도 마찬가지 실정이고요. 모든 병상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3인 1실, 4인 1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때 그 저희 인터뷰에서 이제 이른바 진상 환자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오디오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때 파문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네, 그때 인터뷰 해가지고 이슈화가 되면서 막 수고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긴 했었는데 오. 지금 환자가 또 많이 느니까 네. 또 그런 환자분들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진상 환자가 그럼 지금도 있어요? 네, 약간씩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확진자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레벨들이 있고 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슴을 막 더듬으면서 남자 간호사 진짜 맞냐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헐. 좋은 뜻일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 소독하고 있는 데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런 힘든 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뒤에서 누가 잡아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분도 있고 여자 간호사 언제 들어오냐고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니네가 해주는 게 도대체 뭐 있냐고 병실에 한 번 더 들어와서 나만 더 봐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밥은 계속 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막 빵 달라고 근데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보고 지금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이고 참. 그리고 아니, 저희가 또 예. 선별 진료소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요새는 선제 검사까지 해가지고 선별 진료소에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고 계세요. 네, 근데 네. 코비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예약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는 예약이 지금 없거든요. 자기가 누구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추운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러고 돈 더 줄 테니까 내 검사 결과부터 달라고 그러고 네. 네, 지금은 선제 검사가 무료로 해가지고 검사가 가능한데 전에 선별 검사만 했었을 때는 돈을 내야 되는데도 못 내겠다고 화내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선제와 선별을 구분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자기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반대쪽에서 검사하시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병원은 생활치료센터까지 이제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네. 방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신을 자꾸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병실을 왜 변경해달라고 그래요? 네, 거기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마음이 안 혼자서 맞는다고? 독실을 자꾸 요구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진상들 그 만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죠. 진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그런 마음이 한두 번도 아니죠. 제지도 어려운 거고. 제재하기 참. 힘들죠. 그런 분들은 제재하면은 더 강하게 나오시니까 예. 저희는 그냥 그냥 그러려니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야 얘기하고, 되는. 네. 그거 참. 아이고. 마음이 많이 지치시겠어요. 몸보다도. 네. 지금 음? 다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예. 이제는 전에는 그래도 힘들어도 좀 서로 힘내자 으쌰으쌰 막 이렇게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것도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들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요. 아니 지금 근 1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네. 버텨오세요? 지금은 이제 정신없이 그냥 오니까 환자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다 이런 심정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들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8월에 인터뷰하실 때, 그러니까 인력 그러니까 뭐 추가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그때는 인력이 잠깐씩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치료센터로도 추가 막, 인력이? 네, 추가 인력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병원으로도 오기는 했었는데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 그 시스템을 잘 예, 모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유휴 간호사들이 많으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이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약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열었었다고 얘기를 예,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럼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견할 인력을 보내야 돼요. 아, 간호사분들을 또 파견을 네, 해야 네, 네. 된다. 예, 네, 예.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예. 파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음. 그쪽으로 이제 간 만큼 저희가 이제 인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또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확 늘게 됐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에 간호사들이 그분들도 이제 힘드니까 사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이어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파견 요청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요. 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또 그쪽을 가야 되게 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그 코로나 전담 병원에도 인력이 부족한데 또 요양병원으로 파견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네, 아무래도 또 그 환자분들도 생명의 위험이 또 올 수 아, 물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전한 환경이 아닐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너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중고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오히려 추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 네, 그렇죠. 아니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간협이랑 간호협회랑 정부에서 지금 한 1,400명 정도를 간호사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저희 병원에서도 파견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진짜 감사하긴 한데 저희보다 이제 이분들이 중환자실이나 직접 환자를 케어하는 업무에 배치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시스템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을 갖다가 파견을 쓰려고 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지금 확진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간호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가르치면서 또 확진자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중고가 되게 돼서 지금 뭐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추가 인력 투입이 됐다도 네. 바로 현장 투입이 안 되기 네, 때문에 또 그렇죠. 현장에서 어떤 적응 교육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또 교육을 시켜주는 분이 또 빠져나가고 이런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갖다가 따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을 트레이닝을 또 시켜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저 이거 수당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수당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5월까지 근무한 거를 갖다가 주겠다라고 예. 그때 올해 추석 전에 이제 얘기 주겠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 돈이 지금까지도 안 나온 상황이고, 그래요? 예. 네, 그 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이 돈도 이제 아시다시피 뭐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는 뭐 100% 지금 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70%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타 직접 방역 인력이라 그래서 네. 환자 병실 청소, 방역, 폐기물 관리, 배식 등을 하는 확진자 병실에 출입한 인력 50% 지급으로 이제 정부에서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병원마다
업무를 하시는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막 노노 갈등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누구는 그래요? 왜 이렇게 주냐,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왜 음. 이거밖에 못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 네, 그리고 또 직접 고용이 되신 분들은 여기 정규직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나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파견 영역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같은 업무를 했는데도 수당을 지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아직 지급은 안 됐는데 병원에서는 이번 달 안까지는 꼭 주겠다라고 말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참. 그러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병원이든 정부든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 뭐 간호사 1,400여 명 현장 지원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뿐인데 지금은 근데 병원마다 시스템이 너무 천차만별이고요. 예. 지원된 간호사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용을 하려면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을 트레이닝하는 거는 지금 현재 확진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간호사들이거든요. 예. 근데 안 그래도 소진돼 있는데 또 겸해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분들이 우리 병원에 이제 오신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병원 간호사들보다 임금이 2~3배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이나 직접 케어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 2~3배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조금 많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력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실제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종들한테 그만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다른 요양병원에 확진자 발생하면서 파견 보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가재난 상황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는 생각은 좀 버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보상과 휴식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네. 절절하게 전해지는데 정부가 좀 귀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뒤에 국민이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한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